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우리 호박님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 맛있는 것들,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많은 칼로리들이 지금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숨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은 나들이를 가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겨울나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공부하시면 그 칼로리들이 다 소모가 될 거예요. 겨울나무 공부가 좋은 건 머리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나무 공부하시면서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시고 하면 그 칼로리들 금방 소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떤 겨울나무들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지 오늘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숲이만 보고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반가운 나무, 산수유 나무입니다. 워낙 거칠게 저렇게 숲이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잎이나 꽃이 없어도 이 산수유 나무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죠. 고마운 건 산수유 나무는 겨울에도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 보석 같은 열매만 봐도 산수유 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거친 숲이까지 더하면 거의 100% 확률로 산수유 나무를 불러줄 수 있는 거죠. 산수유 나무는 겨울눈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큼지막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꽃이나 잎이 없어도 매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름 불러주기 참 고마운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산수유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산딸나무가 독특한 수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이 수피가 많이 독특해요. 산수유는 굉장히 거칠게 벗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산딸나무 같은 경우에도 못지않게 거칠게 벗겨지기는 하지만 약간 군복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산수유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수피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복 모양의 수피를 보여주는 나무가 몇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산딸나무는 사막에서 작전하면 딱 좋을 것 같은 황토색, 모래빛과 회색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수피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밀리터리 룩을 보여주는 친구 중에 모과나무하고 양버즘나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가면 육박나무라고 하는 녹나무과 집안에 속하는 그런 나무도 이렇게 군복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들은 이 수피만 봐도 다른 나무들하고 금방 구별할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사막에서 작전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군복 모양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산딸나무입니다. 군복무늬 수피의 대명사 모과나무입니다. 모과나무는 이렇게 녹색빛을 띠는 군복 문양을 하고 있어요. 산딸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산딸나무는 모래빛이어서 사막에서 작전하기 딱 좋은 군복 모양이라고 한다면, 모과나무는 녹색빛을 띠어서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에서 작전하기 딱 좋은 군복 모양입니다. 숫꽃 눈을 치렁치렁하게 달고 있는 나무가 있네요. 오리나무예요. 오리나무는 줄기만 보면 참 평범하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세로로 깊게 갈라지는 이런 나무들은 워낙 많아서 이 숲이만 보고 오리나무를 알아내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겨울나무는 탐정놀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숫꽃눈을 치렁치렁하게 달고 있잖아요. 저렇게 숫꽃눈을 달고 있는 나무 집안은 자작나무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숫꽃눈이 어떻게 보면 귀걸이 같기도 하고 벌레 같기도 한 저런 길다란 숫꽃눈을 만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이 박달나무 속에 속하는 박달나무, 자작나무, 거제수나무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오리나무 종류들,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이런 오리나무 속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암나무 속 친구들이 속해요. 이렇게 세 개의 속을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인데, 세 집안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자작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박달나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하얀색 수피를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는 반면에, 이 오리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그런 하얀색 수피를 보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수피를 보면 이게 자작나무 속인지 아니면 오리나무 속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개암나무 속은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보통 관목이나 악교목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이
두 속하고는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탐정놀이를 시작하면 이 나무는 크게 자라니까 일단 개암나무 속은 탈락시키고요. 그리고 줄기가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백색의 수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리나무 속 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오리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이 오리나무하고 물오리나무인데, 물오리나무는 수피가 이렇게 깊게 갈라지지 않고 매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피를 보고 아, 이 친구는 오리나무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하나씩 좁혀 나가다 보면 겨울나무도 우리가 이름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마침 물오리나무가 있네요. 물오리나무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리나무에 비해서 매끈한 수피를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비슷합니다. 저렇게 숫꽃 눈이 치렁치렁하게 달린 것들이나 이런 모습들은 오리나무하고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줄기에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마침 박달나무도 우리한테 인사를 하네요. 박달나무는 벚나무처럼 이렇게 가로무늬 피목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검은 빛에 가까운 회색 빛을 띠고 이렇게 수피가 거칠게 큰 조각으로 갈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자작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하고 수피가 좀 많이 달라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리나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길쭉한 숫꽃눈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물박달나무가 같이 있네요. 저 뒤쪽에 있는 나무가 박달나무고 이 왼쪽에 있는 나무가 물박달나무입니다. 같은 자작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인데 수피가 많이 다르죠. 하나는 검은 빛을 띠고 하나는 흰색 빛을 띱니다. 하지만 물박달나무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슷한 숫꽃눈을 만들어요. 매우 유사하죠.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치렁치렁한 숫꽃눈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 숫꽃눈을 늘어뜨리는 건 아니고,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 중에 서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좀 예외적으로 저런 숫꽃눈을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작나무과 대표적인 나무들이 자작나무 속, 오리나무 속, 그리고 개암나무 속, 서나무 속이 있는데 서나무 속만 저런 꽃눈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때마침 자작나무를 심어놨네요. 자작나무는 이렇게 하얀색 줄기가 특징이죠. 박달나무하고 같은 속이라고 하기엔 줄기가 참 많이 달라요. 그래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렇게 늘어진 애벌레 같이 생긴 숫꽃눈을 보면 같은 집안이구나, 같은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친구들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겨울나무 공부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나무 공부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